SBA 푸드메이커를 위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브랜드 컨셉 만들기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맥도날드의 사례를 통해서 새롭게 창업을 하건 그 다음에 그걸 더 발전시켜서 프랜차이즈로 개발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었고요. 이번 강의는 결국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푸드메이커로서 신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자기가 뭔가 새롭게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를 결국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결국 브랜드를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이랑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새롭게 브랜드를 만들면 그 브랜드를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될까?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브랜드 컨셉을 뭘로 해야 될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지 소비자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내 사업만의, 내 사업의 어떤 브랜드 컨셉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컨셉을 만들기 전에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하게 되면요.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무형의 어떤 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이름, 언어, 기호, 상징, 디자인, 그다음에 각종 그 브랜드를 통해서 얻어졌던 그런 경험들의 어떤 결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최초의 브랜드 사례라고 얘기하는 게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기존에는 브랜드가 없이 그냥 허연 비누였던 것이 아이보리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새롭게 소비자들한테 프록터 앤 갬블사에서 아이보리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첫 사례가 되고요. 이 아이보리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는 순도 99.44%, 물에 뜨는 아이보리 비누라는 개념으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보리 비누에 상당히 특징이 있었던 거는 물에 빠져도 둥둥둥 뜨는 그런 아이보리 비누였었죠. 그런 부분들을 뭔가 순수한 이미지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실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차별화된 상표를 만드는 일을 의미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 속에 원하는 상품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브랜드 컨셉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 컨셉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본인들과 본인이 새롭게 만드신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 이외에 경쟁사 제품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유사한 제품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브랜드의 존재의 의미 내지는 뭔가 다른 경쟁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새로운 가치, 차별된 어떤 인식, 이미지들이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인 거고, 근데 그것은 절대로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컨셉이어야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차별된 브랜드 컨셉의 어떤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는지, 왜 이 브랜드를 사야 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본질적인 어떤 고민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래야 결국은 내가 왜 이 제품을 개발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깊게 고민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브랜드 컨셉이라고 하는 거에는 결국 제품, 서비스, 가격, 유통, 마케팅 활동, 각종 디자인, 비즈니스 활동, 이 모든 것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핵심. 그래서 실제로 브랜드의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비즈니스 전체의 정신적인 기둥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노른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명확하고 그 다음에 본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컨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컨셉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그 내 제품의 어떤 타겟, 소비자가 무엇이냐, 그리고 내 제품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냐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컨셉을 만들어가는 공식을 이기는, 뭔가 경쟁사들하고 대비했을 때 이기는 컨셉 공식의 하나가 비트라고 하는 컨셉 공식이 있는데, 최장순 님이 만드신 컨셉인데요. 이 책으로는 뒤에도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본질의 발견이라고 하는 최장순 님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맨 처음에는 비즈니스 데피니션, 업의 본질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E, experimental problem, 고객 편의상의 문제점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actual solution, A,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뭘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T, thrilling concept, 뭔가 소비자들한테 전율을 일으킬 만한 컨셉은 뭐로 할 것인지, 이런 B, E, A, T의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 컨셉을 만드는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ET를 통한 컨셉 개발론의 B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고 개발해 놓은, 뭔가 더 추가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제품의 과연 고객이 누구신지부터,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B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의 불편이나 욕구를 통해서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 제품이 소비자들의 어떤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규명해 보는 것인 거고, A라고 하는 거는 그 불편을 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래서 결국 업의 존재 이유, 내 제품의 존재 이유를 뭐라고 간단하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것인지 설명하는 T라고 하는 부분, 최적의 컨셉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개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데피니션, 업의 본질을 정의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우리 업의 본질은 사업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에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과 소비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소비자하고 고객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그거를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가령 기저귀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거는 아기이지만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은 엄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엄마의 기저귀의 목표 타겟이라고 하면 엄마인 거고, 엄마의 성, 연령, 지역, 경제력,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다양한 인구 통계 변수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맥도날드의 예를 들면, 맥도날드의 고객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봤을 때 맥도날드 형제하고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제2의 창업자, 제1 창업자의 생각은 달랐어요. 맥도날드 형제는 결국은 캘리포니아 샌 버너디노 인근의 드라이브스루 레스토랑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 맥 형제 입장에서는 고객이었었고,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매장을 전 미국의 모든 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매장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제품의 업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버는가를 한번 규명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쟁자는 누군가? 나의 경쟁 시장은 누구인가를 항상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를 파악을 해야지 내가 결국은 고객에게 전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1차 욕구인 needs와 2차 욕구인 wants 중에 과연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전에 일본 마케터가 에스키모들한테 냉장고를 판매를 할 때 사실은 많은 그 외국 기업에 그 냉장고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스키모한테 팔라고 했는데 제대로 팔지를 못했어요. 그 못했던 이유는 그 에스키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냉장고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글루에 밖에다 놓으면 냉동고가 되고 안에다 놓으면 냉장고가 되는 그런 현재의 환경에서 냉장고의 어떤 필요성이 별로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본의 마케터는 어떤 개념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파고들었냐 하면 실제로 그 에스키모인들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보니까 남자 그 에스키모들이 거의 10년 이상 그 수명이 짧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부패된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10년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얻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일본 마케터는 에스키모들한테 냉장고를 뭐라고 파느냐, 뭐 디자인이나 경제성이나 뭐 수납 용이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10년 이상 더 연장시켜 드립니다. 헬스케어 제품으로 그 에스키모인들한테 팔았다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에스키모인들한테 그야말로 냉장고를 팔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 그 맥도날드의 업의 본질,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사업하는 목적이 맥도날드 형제는 드라이브스루 햄버거 레스토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각을 했고,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그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교회처럼 모든 미국인들이 만나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업의 본질을, 맥도날드의 업의 본질을 모든 미국인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사업하는 이유가 그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될 때 중요한 부분은 고객 경험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How do you feel? 고객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직접 물어보거나 관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에, 그 다음에 경험하는 동안, 경험한 이후의 모든 접점을 분석해서 가장 중요한 불만 요소를 추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슨이라고 하는 그 선풍기는 그 선풍기의 회전날의 어떤 위험함 때문에 그 회전날이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고요. 워크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걸어다니면서 그 앰프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더 그 워크맨이라고 하는 휴대용
음악 재생기를 만들어서 걸어다니면서도 음악을 청취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켰고 무거움을 해소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죠. 이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면 그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고객 경험상의 문제점은 뭐였었냐. 맥도날드 형제 같은 경우에는 주문 후에 20분 이상 지체되는 그런 어떤 기다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스피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고객 경험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20분 이상 지체되는 기다림,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뒀고요.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빨리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불친절하고 비위생적이고 품질은 제멋대로인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QSCV라고 하는 맥도날드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제품을 통해서, 브랜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규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배는 고픈데 가게에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차적인 욕구죠.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개념에서의 어떤 음식을 배달해주는 개념이라고 하면, 사실은 배달해줄 때 김밥을 배달할 수도 있고 햄버거를 배달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1차적인 욕구가 아니라 2차적인 욕구가 되겠죠. 여러 가지 배달 음식 중에서도 뭘 먹을까에 대한 부분을 그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뭐를 전달했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맥도날드 형제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면 30초 만에 나오는 스피드 시스템을 고안을 했고요.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빠른 것뿐만 아니라 QSC 시스템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함으로 인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전율을 일으킬 컨셉, 결국 그 맥도날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결국은 업의 본질과 연관성이 강해야 되고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경쟁사 대비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율을 일으킬 컨셉을 스피디 햄버거 레스토랑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빠른 햄버거 레스토랑,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최저 가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개념으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맥도날드 개념뿐만 아니라 카페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두 가지 차별화된 컨셉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카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카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치 예전의 카페 베네처럼 타겟을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스마트 워크 지원 공간이라고 하는 업의 본질을 정의하는 카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소비자들이 결국은 매장에 와가지고 각종 그 스마트 워크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하다 보면 사실 노트북이나 핸드폰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자리마다 배터리를 충전할 콘센트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각종 간식이라든가 커피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간식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그 우리 카페 컨셉을 뭐라고 전달했냐면, 에너지 충전 카페다. 우리는 카페에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에너지 충전 카페다라고 소비자들한테 브랜드 컨셉을 전달하는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커피 전문가를 위한 카페도 있습니다. 왕왕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우리의 어떤 카페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커피 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카페를 의미하고요. 그들한테는 그들이 느끼는 우리 커피 전문가들은 사실은 저급한 품질의 어떤 원두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의 고급 원두로 로스팅한 다음에 2주일 안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는 커피 전문가를 위한 스페셜티 카페라고 하는 개념으로 브랜드 컨셉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개념으로 브랜드를 창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학생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에너지 충전 카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커피 전문가들을 위한 스페셜티 카페라는 개념으로 다르게 브랜드 컨셉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맥도날드 사례와 그 다음에 카페의 차별화된 그 컨셉 만들기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 우리 푸드메이커 팀의 브랜드 명을 정하고 그 비트 공식에 따라서 한번 그 브랜드 컨셉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의 본질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규명하고 우리의 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업이 무엇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뭘 하는 곳인지, 우리의 경쟁자가 무엇인지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고객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고객들이 정말로 불편해하고 있는, 고객들이 정말로 원하는 욕구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우리 제품을 가지고 우리의 경쟁적인 차별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해결 방안. 우리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고객의 문제점을, 그거를 규명하는 게 Actual Solution에 해당하는 A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EA의 규명을 통해서 결국 소비자들한테 우리 제품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우리 업을 해야 되는 이유, 경쟁사 대비 우리 거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가 결국은 이 업의 존재의 이유, 전율을 일으킬 컨셉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푸드메이커님마다 결국은 각자 가지고 있는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BEAT, 업의 본질을 정의를 하고 고객의 어떤 경험상의 문제점을 정의를 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한 문장으로 내 것을, 내 제품을, 내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이 전율을 일으키는 컨셉을 만드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 스스로 BEAT 공식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푸드메이커들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실제로 본인이 만들고 있는 제품이나 브랜드나 사업을 뭔가 규명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타겟이 무엇인지, 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뭔가 고객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그 간단하게 소비자들한테 경쟁적 차별점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컨셉 만들기 많이 고민해 보시고 정확하게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최고의 브랜드 컨셉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